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지혜, 무병백세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지난 2022년 가을,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62살 이정선 씨는 평소에는 건강한 편이었고 친구들과 산책도 자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든든히 먹은 후 피곤하다고 말하며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그 모습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뒤 갑자기 복부를 심하게 움켜쥐며 쓰러졌고 가족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는 이미 쇼크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응급실 진단 결과는 급성 위장관 허혈, 즉 장의 혈류가 급격히 차단되며 발생한 위장괴사였습니다. 의료진은 식후에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몰리는 시간에 눕거나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행위가 혈류순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선 씨는 수술과 재활을 거쳐 가까스로 회복했지만 그 이후 식사 후 행동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지금은 완전히 생활 습관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식사 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밥 먹고 무심코 하는 행동 5가지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당신의 장기 건강을 파괴합니다. 식사 후 눕는 행동은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습관이지만 사실 이와 장의 기능에 매우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장으로 혈류가 몰리면서 활발한 소화 활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때 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역류성 식도염은 물론이고 만성적인 위염, 심할 경우 발해식도라는 전암성 병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식후 바로 눕는 사람은 식도염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됐으며 특히 40대 이후 중년층에게는 그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64살 박민정 씨는 10년 가까이 식사 후 TV를 보며 누워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다고 느꼈지만 점점 식후에는 명치가 아프고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성 위식도 역류 진단을 내렸고 약을 복용해도 재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의사의 조언대로 식후 30분 동안은 반드시 앉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였고 약 없이도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바로 눕는 행동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암이나 소화기 질환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는 식후에는 절대 눕지 않고 가볍게 걷거나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는 것만으로도 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밥 먹고 스마트폰 보는 행동은 혈당을 망가뜨립니다. 식후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휴식을 취하지만 이 행동이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영양학회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공동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에 스마트폰 등 화면 기반 활동에 집중하면 부교감신경계 활동이 억제되고 이는 인슐린 분비와 혈당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사용은 대부분 고정된 자세와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데 이는 식후 소화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60살 김성구 씨는 식후마다 뉴스를 보며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게 일상이었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40 이상, 당화 혈색소가 6.1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식후 혈당 급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조언했고, 이후 김 씨는 식후 30분간은 창밖을 바라보며 스트레칭하거나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였습니다. 석 달 뒤 재검에서 당화 혈색소는 5.8로 개선되었고, 식후 졸림이나 피로감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식후에는 안정과 회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처럼 자극적이고 집중을 유도하는 기기는 생각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혈당 조절에 혼란을 줍니다. 식후 30분만큼은 디지털 기기와 떨어져 몸을 쉬게 해주세요. 그것이 혈당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식후 흡연은 심혈관과 폐 건강을 이중으로 공격합니다. 식사 후 한숨 돌리며 담배 한 대 피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식사 후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장과 폐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식후 흡연은 일반 흡연보다 니코틴과 타르의 체내 흡수율이 약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식사 직후 혈관이 확장되면서 흡입된 유해 물질이 더 빠르게 체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66살 정진호 씨는 하루 3번 식후에만 담배를 피우는 생활을 10년 넘게 지속했고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고 협심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후 흡연이 가장 나쁜 방식의 흡연이라고 말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식사 후에는 대신 껌을 씹거나 간단한 산책으로 행동을 바꾸었고 3달 뒤 운동 시 숨참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흡연 그 자체도 해롭지만 식후의 신체 상태에서 하는 흡연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식후에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만큼 흡입된 독소가 더 빠르게 온몸으로 퍼져 심장, 폐, 뇌혈관 모두에 악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밥 먹고 격한 운동은 위장을 망칩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을 걱정하며 식사 후 곧바로 운동을 시도하지만 이는 위장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잘못된 습관입니다. 식후에는 위가 음식으로 가득 차 있고 소화를 위해 혈류와 에너지가 집중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과격한 움직임은 위장에 물리적 압력을 가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방해하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위장관내과 교수진은 식후 1시간 이내의 격한 운동은 위장 운동성 저하, 위식도 역류, 복부 팽만감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특히 노년층에게는 소화불량과 장경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 연수구의 65살 한영자 씨는 밥을 먹고 걷는 게 좋다는 말에 매번 식사 직후 빠르게 파워워킹을 하거나 계단 오르기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점차 배가 자주 아프고 속쓰림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위염과 경미한 위하수 진단을 받았고 식후 운동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이후 한 씨는 식사 후 30분은 휴식하며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고 운동은 1시간 뒤로 미루자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후에는 무조건 걷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고려한 가벼운 활동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식후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식사 후 업무나 가족 문제, 뉴스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식후 스트레스는 신체뿐 아니라 면역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리신경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식후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은
인터루킨6과 같은 염증성 면역 인자의 분비가 급증하고 식후 혈당 상승도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대구 동구에 사는 63 박은희 씨는 식후 항상 시사 프로그램을 보거나 경제 뉴스를 확인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이유 없는 피로와 감기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고 면역력 저하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식후 심리 자극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와 면역 저하를 유도한다고 설명하며 식사 후에는 가급적 긍정적인 음악이나 명상 혹은 단순한 휴식으로 감정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식후 뉴스 시청을 멈추고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으로 바꾸자 면역 관련 수치도 회복되고 감기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식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에너지를 재배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식후에는 가능한 한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사 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수명을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식후 바로 눕기, 스마트폰 사용, 흡연, 격한 운동, 스트레스 모두가 위장, 심장, 뇌,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수년 뒤 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행동,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병장수의 길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전단 3분으로 소화력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놀라운 루틴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100세까지 제가 함께 챙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병백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